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포인터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볼 건데요. 이번 시간에 이제 살펴볼 거는 포인터랑 이제 다른 애들, 배열하고 문자열 이런 애들하고 어떻게 사용할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본 거는 이제 포인터가 변수의 주소를 가지고 있고 그 주소를 활용해서 우리가 그 변수에 접근할 수가 있다. 그리고 그 변수에 접근을 해서 값을 가지고 올 수 있다 라고 했는데, 변수 말고도 포인터랑 같이 쓰면 굉장히 유용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지난 시간에 제가 이제 약간 좀 현실적인 예로 어디 그 사물함에 뭐 물건이 이렇게 들어있는데 그 사물함의 번호를 내가 알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었는데, 사실 이제 구조체랑 같이 쓰거나 배열이랑 같이 쓰거나 아니면 뭐 C++에서는 클래스 같은 것들이랑 같이 쓸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같이 쓴다고 했을 때 굉장히 큰 데이터를 직접 매개변수로 뭐 전달을 한다라고 했을 때 그 자체를 전달을 하면 복사가 일어나요. 복사가 일어나는데 그러니까 매개변수는 기본적으로 이제 매개변수가 전달될 때 기본적으로 복사가 일어나는데 그 복사되면 크면 클수록 복사되는 양이 많겠죠. 메모리 오버헤드가 있는 거고. 근데 값에 주소를 알고 있다. 그럼 주소를 그냥 주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제가 저번에 이제 어떤 사물함에 뭐 물건이 있는데 뭐 캐리어 같은 게 있는데 그거를 딴 사람이 쓰게 한다. 그러면 그 몇 번에 있어 라고 그 주소를 알려주면 그 사람이 가서 열어서 그 안에 있는 물건을 다 쓸 수 있다는 것처럼, 그러니까 어떤 데이터가 더 크고 그런 경우에는 포인터를 활용하면 훨씬 쉽게 이렇게 파라미터 패싱도 하고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포인터, 근데 다른 언어들에서 많이 안 쓰잖아요 라고 이제 질문을 하실 수가 있는데, 지난 시간에도 잠깐 말씀드렸지, 포인터가 문제가 많습니다. 왜냐면 메모리를 직접 핸들링하기 때문에 잘못 핸들링하면 프로그램이 잘 죽어요. 그래서 C 언어 공부하시는 분들이 이제 포인터부터 배우기 시작하면 뭐 헬게이트가 열렸다 뭐 이런 말들도 하시는데, 좀 더 이제 그 포인터가 굉장히 효율적이긴 하지만 걔로 인해서 발생하는 오류가 너무 많고, 그 다음에 예기치 않은 오류로 프로그램이 죽는 거는 원치 않기 때문에, 그래서 좀 더 안정적인 언어들이 나온 거예요. 자바나 뭐 C샵이나 그런 언어들은 컴파일러 랭귀지지만, 그러니까 컴파일러 언어지만, 그러니까 컴파일러 같다는 얘기는 아니고, 그러니까 컴파일러 기반의 언어지만 그런 언어들은 포인터를 안 쓰는 거죠. 왜냐면 좀 더 안정적인 그 운영을 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제 포인터를 쓰면 속도가 굉장히 빠르고 그 다음에 좀 더 세밀한 핸들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자바도 실질적으로 그 안에 라이브러리들이 C나 C++로 되어 있는 라이브러리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메모리를 당연히 핸들링 해야 될 일들이 있는데 그거를 프로그래머들한테는 오픈을 하지 않고 그 다음에 네이티브 그 C나 C++ 언어로 된 라이브러리들하고 같이 연동이 되면서 메모리 핸들링을 합니다. 당연히 뭐 복사를 한다거나 이럴 때 메모리 핸들링 하는 일들이 많은데 프로그래머에 오픈된 API는 없지만 내부적으로는 사용을 하고 있다 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이제 포인터를 이제 얘기를 제가 길게 했는데 오늘은 배열이랑 써볼게요. 배열. 그래서 배열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열에 대한 설명을 조금 드릴게요. 제가 이제 그 모 회사에 동영상도 뭐 좀 찍고 그 다음에 제 책 영상도 찍고 뭐 이렇게 많이 해봤는데, 또 그런 영상을 찍는 거랑 이 유튜브에 올리는 영상을 찍는 거랑은 조금 느낌이 다른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누가 보실지 모르는, 물론 그 영상들도 누가 볼지 모르지만, 근데 그 영상들은 어쨌든 조금 스태틱하게 찍었다라고 하면 유튜브에 올리는 영상은 제가 좀 더 자유롭고 재밌게 찍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이렇게 찍어 보니까 뭐 꼭 그렇진 않네요. 강의 영상이라는 게. 그래서 아무튼 뭐 최대한 좀 여러분들이 재밌을 수 있도록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원래 오프라인에서 강의하면 굉장히 재밌는 사람인데 아닌가요? 아무튼 자 볼까요? 그래서 네, 배열이 있어요. 배열이 있습니다. 정수 5개짜리라고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int 해서 뭐 arr 5개다. 제가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여기 펜이 자꾸 끌려다니네요.
왠지 모르겠대. 자, 그러면 어떻게 그려지냐면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그리는데 조금 이따가 제가 메모리를 직접 찍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이거 배열을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할 때 여기가 0번째,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n개의 엘리먼트가 있다라고 하면 요소의 번째는 0부터 n-1번째까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이게 배열의 요소고 배열은 처음 시작할 때 몇 개짜리를 지정을 하고 시작을 해요. 그렇지 않은 자료 구조들도 있죠. 가장 쉬운 예로 이제 가장 많이 비교하는 게 링크드 리스트인데, 링크드 리스트 같은 경우는 엘리먼트, 그러니까 요소가 추가될 때마다 메모리를 얼로케이션 받기 때문에 처음에 픽스드 랭스 몇 개를 쓰겠다라고 하고 시작하지 않습니다. 근데 배열은 얘가 물리적인 공간이 연속돼 있어요. 연속돼 있고 썸계라고 얘기하면 얼만큼을 얼로케이션 받아야 될지를 모르기 때문에 당연히 몇 개짜리를 쓰겠다라고 때리고 들어가요. 아니면 이니셜라이즈를 하든가 초기화에, 그러니까 여기다가 숫자를 안 썼다라고 하면 초기화를 해주셔야 되죠. 1, 2, 3, 4, 5 이런 식으로. 네, 그래서 배열이 이렇게 들어가는데 배열의 가장 큰 장점은, 우리가 배열을 굉장히 많이 쓰는데 배열의 가장 큰 장점은 뭐냐면 몇 번째 엘리먼트, 이걸 우리가 인덱스 연산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0번째, 첫 번째, 두 번째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두 번째라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우리 눈에는 이제 세 번째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엘리먼트를 찾는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왜 빠르냐면 이게 산술 연산이 가능하기 때문이에요. 전체 배열의 엘리먼트가 5개였는데 하나의 엘리먼트가 몇 바이트냐면 이게 4바이트예요. 이 인티저로 우리가 선언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A의 두 번째 게 필요하다. 그럼 첫 번째 여기 주소가 100이라고 쳐봅시다. 첫 번째 어드레스가 100이라고 쳤을 때 얘를 계산하는 방법은 100에서 더해요. 어떻게 더하냐면 내가 찾으려는 애가 A2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게 더하기입니다. 더하기. 4가 아니라 더하기 4 곱하기 2 이렇게 쓰시면 되고, 요게 얼마냐면 8이죠. 그래서 요 위치가 108이 되는 겁니다. 네, 이렇게 계산을 하실 수가 있어요. 배열은 항상 동일한 데이터를 유지하는 자료 구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네 크기가 어떤 거는 뭐 4바이트고 어떤 건 8바이트고 그렇지 않아요. 다 동일한 바이트고, 그리고 나서 여기에 개수의 옵셋을 간격을 이제 찾는 거죠. 간격을 찾으면 이게 8이잖아요. 그럼 요 시작 위치가 108이에요. 이렇게 산술적으로 딱 연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배열의 인덱스 연산은 굉장히 빠릅니다. 알고리즘의 그 수행 속도를 우리가 그 산술 연산이 가능할 때 빅 오브 1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링크드 리스트는 그렇지 않아요. 링크드 리스트는 n번째 놈을 찾아야 된다 그러면 얘가 논리적인 위치랑 물리적인 위치가 달라요. 그러니까 논리적으로는 다음 거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물리적으로는 실제적으로 얘가 어디 있는지 찾아가 봐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처음부터 무조건 쭉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얘는 서치하는데 n번째 엘리먼트를 찾는데 걸리는 시간이 빅 오브 n개의 디펜던트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게 리스트고요. 근데 이제 배열에 배열이 이렇게 그래서 좋은 점만 있냐 그게 아니라 배열의 중간에 이제 엘리먼트를 넣고 빼고 할 때 뭐 이동이 일어나고 뭐 이런 일들이 있는데, 그거는 제가 나중에 자료 구조를 얘기할 수 있을 때 그때 이제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지금 할 얘기는 뭐냐면 배열의 이름이 뭐다? 주소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포인터를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포인터가 주소라고 했는데 배열의 이름이 주소라고 하면 배열의 이름, 포인터에 배열의 이름을 어사인을 하고 포인터를 배열의 이름처럼 이렇게 같이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프로그램을 하면 나중에 실제로 배열을 넘길 필요 있을 때 배열을 넘길 수도 있고요. 아니면 해당되는 포인터 값을 넘길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